니들 엄마는 나 때문에 죽었어. 70대 노인 한만수, 하반신 마비로 10년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CCTV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휠체어를 버리고 두 발로 걷는 노인의 모습. 낮에는 못 걸어요. 하지만 새벽만 되면 순옥이가 날 일으켜 세워줘요. 매일 새벽 4시 그가 향하는 곳은 폐허가 된 재개발 구역. 무너진 담벼락 앞에서 그는 20년 전 잃어버린 사랑과 대화를 나눕니다. 순옥아, 나 아직 여기 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 끝자락에 자리한 허름한 단층집 한 채가 있습니다. 굴착기와 포크레인이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는 이곳에서 70대 초반의 한만수는 낡은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트로트 가수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만수의 귓가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그의 시선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눈동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허물어진 벽 너머로 들려오는 굴착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고 비닐하우스처럼 덧대어 놓은 천막 지붕이 바람에 펄럭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만수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굴착기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 되면 공사장 인부들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만수의 세상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가끔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벌써 몇 번이나 철거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종이들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막내딸 은주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벌써 3번째 아버지를 설득하러 왔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 옆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기 있으면 밥도 주고 사람도 있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일 와서 돌봐주시고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매일 올 수도 없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편상 아버지를 모실 수는 없지만 요양원 비용은 세 자매가 나눠서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하세요. 제 말 안 들리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 줄 알았지만 그래도 매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도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 만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은주는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왜요? 여기 남아서 뭐 하시려고요? 이 집은 곧 철거될 거예요. 아버지 혼자 남아 계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이 골목이 내 숨이야.
만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만수의 시선이 창문 너머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허물어진 담벼락 한쪽이 보였습니다. 시멘트가 부서지고 벽돌이 드러난 이제는 곧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담벼락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아직도 장미덩굴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가지는 앙상했고 잎은 시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에도 재개발 공사의 먼지 속에서도 그 장미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순옥이 생전에 심던 장미였습니다. 매년 봄이면 붉은 장미가 피어나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옥은 매일 아침 물을 주었고 저녁이면 말라 죽은 꽃잎을 따내주곤 했습니다. 그 장미는 순옥의 자식 같았고 순옥의 분신 같았습니다. 만수는 순옥이 장미에 물을 주며 흥얼거리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지내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라면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은주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만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는 몰라. 만수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숨쉬던 곳이야. 그 장미를 심던 손이, 이 문을 열던 손길이 다 여기 남아있어. 내가 어떻게 여길 떠나겠냐? 이 벽에, 이 마루에, 이 공기에 내 엄마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20년째 마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주가 나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굴착기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휠체어를 밀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창틀을 잡고 천천히 장미덩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창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옥이 매일 아침 창문을 열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는 어느새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로 몸을 옮기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다리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만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만수는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담배는 원래 끊었지만 순옥이 떠난 후로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갭이 새벽에만 피웠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만수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연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뿜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 누군가 모르게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담배를 끊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옥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옥아, 나 아직 여기 있다.
만수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장미덩굴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만수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라붙은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장미에 물을 주던 그 아침이 말입니다. 그날 순옥은 노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개발 반대 집회에 가야 한다고요. 만수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날 내가 함께 갔어야 했는데. 요양보호사 미정이 만수의 집을 처음 방문한 건 구청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2번씩 만수를 찾아가 건강을 체크하고 식사를 챙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지만 만수 같은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만수는 미정을 거부했습니다.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문 밖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문이 열렸을 때 만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돌아가요.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찾아가서 문 앞에서 기다렸고 조금씩 만수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만수는 드디어 미정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미정은 만수의 유일한 외부 접촉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만수가 하반신 마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만수는 항상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침대로 이동할 때도 반드시 휠체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정은 한 번도 만수가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은 새벽 4시에 만수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수의 집 앞을 지나가던 순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만수가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휠체어 없이 말입니다. 미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만수가 2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다른 손은 허공을 더듬으며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미정은 숨을 죽이고 만수를 지켜보았습니다. 만수는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정은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서둘러 만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수는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외출하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어. 하지만 제가 봤는데요. 새벽에 밖으로 나가시는 걸요. 잘못 봤겠지. 만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만수가 걷는 것을 봤습니다. 미정은 그날 저녁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만수 어르신이 걸으시는 걸 봤어요. 뭐라고요? 그분은 하반신 마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새벽에 2발로 걷고 계셨어요. 담당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정은 다음 날
만수의 집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 씨 말이 맞았어요. CCTV에 찍혔어요. 미정은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만수가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는 집 안에 그대로 있었고 만수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떨며 힘겹게 하지만 분명히 두 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정말 하반신 마비 환자가 맞나요?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정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 만수는 골목 깊숙이 들어가더니 어느 허물어진 담벼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이건 딸들한테 알려야겠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의 세 딸이 모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 명희, 둘째 딸 정희, 막내 은주가 아버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아버지가 걸어 다니시는 거요. 설마 거짓말이었어요? 하반신 마비가 거짓말이었냐고요? 정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에요? 장애인 연금 때문이에요? 딸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장미덩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릴 속이신 거예요? 은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손수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흰색 천에 붉은 실로 수놓아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옥 하트 만수. 딸들은 그 손수건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결혼 전에 아버지께 선물한 손수건이었습니다. 50년이 넘은 그 손수건을 만수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만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걸을 수 없어. 낮에는 정말 걸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에만 내 엄마가 날 일으켜 세워. 그래서 걸을 수 있어. 그 시간에만. 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엄마 환영을 보고 계신 거예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영이 아니야. 내 엄마는 날 매일 깨워. 그리고 말해. 이제 올 시간이라고. 그래서 나는 가는 거야. 내 엄마한테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굴착기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정도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호가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곧 갈게. 딸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에만 걸을 수 있다는 말, 돌아가신 아내가 자신을 깨운다는 말, 그 모든 것이 미정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만수가 새벽마다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CCTV에는 만수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미정은 만수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50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고 미정은 외투 깃을 세웠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만수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휠체어는 집 안에 그대로 있었고 만수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고 만수를 따라갔습니다. 만수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몇 걸음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만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만수는 재개발 구역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철거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무너진 담벼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만수는 한 폐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굴착기에 무너진 담벼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멘트 덩어리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고 녹슨 철근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벽 한쪽에는 희미하게 남은 문패 하나가 보였습니다. 박순옥. 미정은 그 이름을 읽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곳이 만수의 아내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수와 순옥이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만수는 무너진 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순호가. 만수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도 왔어. 약속했잖아. 매일 올 거라고. 만수의 손끝이 무너진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어루만지듯이 말입니다. 여기 내가 심은 장미가 있었지. 담벼락 아래 빨간 장미. 매년 봄이면 꽃을 피우던 그 장미 말이야. 내가 물을 주던 날을 기억하냐? 내가 웃으면서 말했지. 이 장미는 우리 사랑의 증표라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순호가. 그날 내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혼자 보냈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미정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만수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미쳤다고 해. 죽은 사람한테 매달린다고 해.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이 벽에, 이 땅에, 이 공기에 내가 남아있다는 걸. 만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시들지 않도록 물에 적신 휴지로 감싼 들꽃 몇 송이였습니다. 그는 그 꽃을 무너진 벽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오늘도 꼭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던 들국화야. 장미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요즘 장미는 너무 비싸더구나. 미안해. 만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만수가 왜 이곳에 오는지, 왜 새벽마다 걷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는 걷기 위해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은 사랑에게 가기 위해 걷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숨쉬던 그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후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벽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 매일 올게. 내가 날 부를 때까지. 만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라온 거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딸들한테도, 구청 사람들한테도. 이건 나와 순옥이의 약속이에요. 선생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다리는 정말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낮에는 걸을 수 없어요. 의사 말이 맞아요. 내 다리엔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새벽만 되면 순옥이가 날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걸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기적이든 환상이든 선생님에겐 진짜인 거잖아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정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새벽마다 함께 올게요. 선생님 혼자 다니시기엔 위험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까지 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할 순 없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사랑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미정의 말에 만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만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서 만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아직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사람 구실이에요. 사랑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사람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만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의 집에는 다시 세 딸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남편들까지 데려왔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굴착기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첫째 딸 명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류들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장애인 등록 서류예요.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로 등록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받으신 장애인 연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둘째 딸 정희가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CCTV에 거르시는 모습이 찍혔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자칫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연금도 다 토해내야 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만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장미덩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듣고 계세요? 은주가 답답한 듯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죽고 나서도 여길 못 떠나요?
이 폐허 같은 집에 매달려서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는 이기적이에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고 돌아가신 엄마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그 말에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렸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엄마는 나 때문에 죽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쌓여온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기억하냐? 2005년 10월 17일. 니들 엄마가 재개발 반대 집회에 나간 날. 오늘이 그날로부터 정확히 20년째 되는 날이야. 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으니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셨죠. 집회에 가신다고. 이 골목을 지키겠다고. 노란 머플러를 두르고 나가셨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어. 같이 가자고. 함께 싸우자고. 우리가 평생 살던 이 골목을, 우리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지키자고 했지.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회사 회의가 있다고 바쁘다고 했지. 사실은 겁이 났던 거야. 집회에 나가면 회사에서 찍힐까봐,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때 나는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거든.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실망한 얼굴로 혼자 나갔어.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지. 나더러 정말 안 가냐고 물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내 엄마가 살아서 나를 본 마지막 순간.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회사로 갔고 평소처럼 회의를 했어. 점심때쯤 전화가 왔지. 니들 엄마가 철거 장비에 깔렸다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은주가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지.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어.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 나는 내 엄마 손을 잡고 빌었어. 눈 좀 떠달라고, 한마디만 더 해달라고. 하지만 내 엄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지. 만수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내가 같이 있었더라면, 내 엄마를 지켜줬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사람들이 말했어. 철거 인부들이 막무가내로 장비를 몰고 들어왔다고. 내 엄마가 막으려다 깔렸다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내 엄마를 밀쳐낼 수 있었을 거야. 아니면 내가 대신 맞았을 거야.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 내 엄마를 혼자 보냈어.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딸들도 사위들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말입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그날을 떠올렸어. 내 엄마가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어. 내 엄마가 나를 부르는 꿈. 왜 안 왔냐고, 왜 혼자 보냈냐고 묻는 꿈.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됐을 때 나는 이게 벌이라고 생각했어.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벌. 하늘이 내린 징벌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받아들였어. 휠체어 생활도
장애인 등록도 다 받아들였어.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뻘이니까. 하지만 아버지, 그건 명희가 말하려 했지만 만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3년 전부터였어. 새벽마다 내 엄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게 일어나라고, 이제 올 시간이라고.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지. 노망이 든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어. 내 엄마가 부르는 게 틀림없었어. 만수는 휠체어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 다리에 감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움직였어. 마치 누가 날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떠받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엄마가 쓰러진 그곳까지 걸어갔지. 매일 새벽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 아버지, 그건 아버지 죄책감이 만든 환상이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상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한텐 진짜야.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매일 새벽 내 엄마가 날 부르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20년 동안 못 지킨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는 거야. 만수는 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부담을 줘서. 하지만 나는 이 생을 내 엄마에게 빚진 채로 살고 있어. 그 빚을 갚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 매일 새벽 그곳에 가는 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은주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요. 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잖아요. 하지만 만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번 생은 그 약속 지키러 걷는 거야. 매일 새벽 내 엄마가 있던 그곳으로 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게 내가 사는 이유야. 명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장애인 등록은 취소하셔야죠. 걸으실 수 있다면 그건 부정수급이에요. 낮에는 못 걸어. 진짜로 감각이 없어.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했잖아. 새벽에만 걸을 수 있는 게. 이것도 내 엄마가 허락한 시간 동안만이야.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만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덩굴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딸들이 날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미친 게 아니란 걸 너는 알잖아. 너는 알고 있어. 내일도 갈게. 매일 갈게. 내가 날 부르는 한. 그날도 새벽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 특유의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정은 약속대로 만수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2개의 비닐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55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는데 안 나오실까?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각 4시가 되자 만수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만수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미정이 우산을 펼쳐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만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비도 오고 위험해요. 미정이 만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꼭 가야 돼.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만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
오늘이 순옥이 기일이야. 꼭 가야 해. 만수는 미정이 건넨 우산을 받아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도 우산을 쓰고 만수의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비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만수의 걸음은 평소보다 더 불안정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미정이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수의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전 오늘도 이렇게 비가 왔어. 만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비가 내렸지. 순옥이가 우산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어. 비가 와도 가야 한다고.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고. 만수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미정은 만수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말했어. 비 오는데 굳이 가야 하냐고. 집에 있으라고. 하지만 순옥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비 오는 날 순옥이를 혼자 보낸 게 골목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만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선생님, 미정이 급히 만수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젖은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산이 바닥에 떨어지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미정이 만수의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만수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가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가야 해. 만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이가 기다려. 안 돼요. 병원 가셔야 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나기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만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순옥이 기일이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못 가게 되는 거야. 제발. 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대신 가드릴게요. 선생님은 병원 가셔야 해요. 안 돼. 대신 꽃을 놓아드릴게요. 선생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병원에 가세요. 만수는 한참을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미안해 순옥아 미안해. 만수의 입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늘이 순옥이 기일이야. 그날처럼 비가 오네. 그날도 이렇게 차가웠어. 미정은 울부짖으며 119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 동안 미정은 만수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만수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말입니다. 선생님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만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순옥이 있던 그곳을 향해 말입니다. 순옥아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만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미정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미정은 만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아 미안해.
또 약속을 못 지켰어. 20년 전에도 오늘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만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요양보호사입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한 저체온증과 탈진 증세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회복하실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1시간 후 만수의 딸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세 자매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세 자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엄마를 그리워하셨구나. 명희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제가 미안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셨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자매는 교대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미정도 병원에 남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만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호가 나 여기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엄마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만수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괴로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수가 가지 못한 그곳에 만수를 대신해 가기로 말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이 더딘 것은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살아갈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은주가 죽그릇을 들고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기운을 차리셔야죠.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순옥에게 가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말입니다. 미정은 병실 밖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수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만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고생시켰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만수는 한참을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봉투 하나 있어요. 꺼내줄래요? 미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읽어봐요. 지금
만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만수의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정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죠.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의술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었던 건 순옥이가 날 깨웠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3년 전 어느 새벽 나는 꿈을 꿨어요. 순옥이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모습으로요. 노란 머플러를 두르고 웃으며 내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나한테 와라. 매일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만수가 침대에서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미정은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이면 순옥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라고, 이제 올 시간이라고. 그러면 내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감각은 없었지만 누군가 날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았어요. 순옥이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다리엔 여전히 감각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마비입니다. 하지만 새벽만 되면 걸을 수 있었어요. 순옥이가 있는 그곳까지 말입니다. 그게 순옥이가 내게 준 선물이었어요. 2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한테 매달린다고 하죠. 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미정 씨, 당신은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사랑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계속된다는 걸. 미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순옥이에게 갔어요. 순옥이가 쓰러진 그 자리에 서서 순옥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옥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순옥이가 거기 있다는 걸. 바람으로, 햇살로, 새벽 안개로 내 곁에 있다는 걸.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읽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순옥이 목소리는 아직 들리는데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때가 된 것 같아요. 순옥이에게 갈 시간이 온 거겠죠.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 씨, 부탁이 있어요.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당신이 대신 가주세요. 순옥이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매일 생각했다고,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그리고 곧 갈 거라고. 이번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손을 뻗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편지 마지막까지 읽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랑,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걸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이 나를 움직인 겁니다. 순옥이에 대한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운 거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미정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그렇게 남는 거예요. 몸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내가 배운 전부입니다.
한만수 올림.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만수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선생님 대신 그곳에 갈게요. 그리고 사모님께 전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얼마나 사모님을 그리워하셨는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미정은 만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만수가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수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들국화였습니다. 미정은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매일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순옥이라는 문패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미정은 그곳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만수 선생님을 돌보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대신 왔어요. 선생님께서 매일 여기 오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선생님은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전하래요.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그리고 곧 사모님께 가실 거래요. 이번엔 약속을 지키실 거래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른 장미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순옥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선생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미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기적은 없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자매는 아버지 병실 밖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정도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의식도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들이 교대를 하고 병원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새벽 3시 50분 중환자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황급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만수의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산소호흡기 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그대로 병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환자가 없어졌어요. 간호사의 외침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병원 곳곳을 수색했지만 만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요. 보안팀이 급히 CCTV 화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정각 만수가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맨발로 휠체어도 없이 말입니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으며 하지만 분명히 두 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건 어떻게? 의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렇게 병원 출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원은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자매가 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정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가볼게요.
미정은 차를 몰고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에서 내려 만수가 늘 걷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담벼락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곳에서 만수를 발견했습니다. 만수는 담벼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은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고 맨발은 흙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정이 달려갔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미정 씨 왔구나. 선생님, 왜 이러세요? 병원으로 돌아가셔야죠.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드디어 왔어. 순옥이한테. 미정은 만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수의 손은 무너진 벽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순옥아, 늦어서 미안해. 그동안 못 와서 정말 미안했어.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지. 내가 올 때까지.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날 기다려줘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순옥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냐?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들어준 거. 50년 넘게 간직했어. 매일 이걸 보면서 너를 생각했어. 만수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어. 선생님, 미정이 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수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미정 씨,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혼자였을 거야.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순옥이한테 올 수 있었어. 선생님, 제발 병원으로 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아니, 이제 때가 된 거지. 순옥이가 부르고 있어. 저기 들리지 않아? 만수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미정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만수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옥아 보여. 내가 거기 서 있는 게 보여. 20년 전 그날처럼 노란 머플러를 두르고 서 있구나. 웃고 있네. 나를 보고 웃고 있어. 만수는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미정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 해. 순옥이가 손을 내밀고 있어. 나보고 오래 하는구나. 선생님. 미정이 외쳤지만 만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맨발로 그는 무너진 담벼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옥아 간다. 이제 간다. 만수가 담벼락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정이 급히 달려가 만수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만수는 미정의 품에 안긴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순옥아, 하늘이 참 아름답구나. 우리 처음 만난 날도 이런 아침이었지.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정 씨 딸들한테 전해줘요. 아빠는 행복했다고. 엄마한테 갈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선생님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만수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남는 거야. 몸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아. 그게 내가 배운 전부야. 만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누군가를 드디어 만난 사람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미정의 외침이 새벽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무너진 담벼락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말라붙었던 장미덩굴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만수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만수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떠올라 있었습니다. 의사가 만수의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매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만큼이나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원하던 곳에 도착한 것 같았으니까요. 은주가 아버지 손에 쥐어진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순옥 하트 만수라는 자수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엄마한테 가셨구나. 명희가 무너진 담벼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매일 놓았던 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들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세 자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만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만수를 애도했습니다. 미정은 장례식 내내 만수의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영정 속 만수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옥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오려낸 것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만수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원하신 게 뭘까요? 은주가 언니들에게 물었습니다. 세 자매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곁이겠죠. 아버지는 평생 엄마만 생각하셨으니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유골을 엄마 곁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산소 옆에. 세 자매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만수의 유골은 순옥의 산소 옆에 묻혔습니다. 20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미정은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만수가 마지막으로 간 그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어 무너진 건물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인부 한 명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혹시 한만수 씨 아세요? 네, 알아요. 제가 돌봐드리던 분이에요. 인부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발견했어요. 무너진 담벼락 아래에서요. 이걸 한만수 씨 이름으로 남겨두라고 쪽지가 있었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와 사진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젊은 부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와 순옥이었습니다. 담벼락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담벼락 아래에는 빨간 장미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 뒷면에는 만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장미 한 그루를 심어주세요. 순옥이가 사랑하던 장미입니다. 이 장미가 매년 꽃을 피워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한만수 올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마지막까지 순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인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미를 심어주세요. 꼭 심어주세요. 이게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인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역에 작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곳에 장미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예전의 골목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살던 집터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은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만수 씨가 부탁하신 장미를 심었어요. 와서 보실래요? 미정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만수의 세 딸도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담벼락이 있던 자리에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미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미에는 이미 붉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이 가을인데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현장 책임자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보통은 내년 봄에나 꽃이 피는데 이 장미는 벌써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은주가 장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함께 계시는 거죠? 명희와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은 벤치에 앉아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미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만수 벤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계속됩니다. 며칠 후 그 장미는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가을인데도 붉은 장미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누가 심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장미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벤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인들이 와서 앉았고 노부부들이 와서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장미 앞에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앉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여기서 프로포즈하면 100% 성공한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벤치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한만수 벤치라고 불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한만수 벤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앉아 만수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정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소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사랑의 벤치예요? 그렇단다. 여기 앉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는데. 소녀는 장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장미는 누가 심은 거예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사랑이 깊은 부부가 살았단다. 그분들이 심은 거야. 그분들의 사랑이 이 장미 속에 살아있는 거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미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만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순옥의 묘소 옆에 나란히 놓인 만수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선생님, 장미가 매년 꽃을 피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벤치를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만수가 대답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만수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남는 거예요.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정은 묘소를 떠나며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 사모님 곁에서. 그날 밤 한만수 벤치의 장미는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처음 만난 그날처럼, 손을 잡고 춤을 추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만수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약속을 지키러 걸어간 것뿐이야. 2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킨 거야. 사랑은 그렇게 남는 거야. 몸은 사라지고 시간은 흘러가도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 법이야. 그게 내가 평생 배운 전부야. 장미 꽃잎이 바람에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꽃잎은 벤치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말입니다. 한만수와 박순옥의 사랑은 그렇게 그곳에 남았습니다. 장미로, 벤치로, 그리고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봄이 오면 장미는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여름이 오면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가을이 오면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겨울에도 그 장미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장미 속에는 진짜 사랑이 살고 있다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시간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